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내가 3,500억 달러 이 협상에 사인을 하면 나는 탄핵당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3,500억 달러에서 1달러도 못 깎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에너지를 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추가로 6천억 달러라고 폭스뉴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주요 협정을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 에너지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관세를 인하한다. 그리고 3,500억 달러를 지불한다. 그 대신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3,500억 달러에서 1원도 못 깎았다는 거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6천억 달러 기업 투자를 보장해줬다. 제가 이거 구체적인 리스트 지금 확보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더 충격을 받고 제대로 집중 취재하고 보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목격자 K님, 예, 이 협상 안녕하십니까. 잘된 협상이라고 국익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9,500억 원 주나요? 아니죠. 그것도 큰 돈인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9,5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거는 2천억 달러 주기로 했으니까 외환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민간 투자 6천억 원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외환 보유고가 지금 5천억도 안 되는데 4천억 달러대인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죠. 제일 문제가 이거죠. 우리나라가 원래 그 달러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달러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어디서 들어와요? 수출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달러를 버는 가장 큰 파이프라인 하나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원화를 가지고 한국은행 가가지고 달러로 바꿔주세요 해서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쓸 게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거랑 정부가 2천억 달러를 10년 쪼개가지고 보내는 거랑 같이 봐야죠. 같은 그릇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10년 동안 나눠서 내니까 외환위기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게 아니라 사기죠. 알면서 사기치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이 직접 뭐라고 말했냐면 3,500억 달러 유지하면 자기 탄핵당한다. 그렇죠. 우리가 야 너 3,500억 호구 협상 맺어왔으니까 탄핵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도둑이 제발 저려서 나 이거 그대로 받으면 탄핵당한다고 했어요. 더 웃긴 건 그 3,500억 달러 제시한 것도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론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덕수 최상목 조가 협상할 때요. 네. 대행 체제에서 그렇죠. 1,000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협상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그것도 정부가 현금으로 꽂아준다가 아니라 전체가, 네. 기업이 투자하는 거 어떤 뭐 투자 유발 효과 다 합쳐가지고 1,200억 달러 정도 뭐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1,000억이 이재명의 3,50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 좌파고 너 쎄쎄니까 너 돈 더 내라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거죠. 그럼 이걸 늘린 것도 이재명이고 늘려놓고 감당 못하니까 나 이거 탄핵당한다 했던 것도 이재명인데 1달러도 못 갚고 어쨌든 3,500억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200억 10년 할부로 하면 뭐 이게 탄핵당할 게 탄핵 안 당하는 이슈가 되는 겁니까? 다 떠나서 지금 이걸 우리가 뭐 협상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뭘 이제 제시를 해야 되냐면 미국 측의 요구가 얼마였고 그걸 얼마나 깎았는지를 가져와야 돼요. 보니까 바로 하루 전날 뉴스입니다. 거기에서 김정관이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했냐면 2천억 달러를 미국이 요구하는데 그걸 8년 동안 나눠서 내라 그래가지고 그 너무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외환위기 온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제시하고 있냐. 70억 달러씩 10년에서 700억 달러 주기로 지금 우리는 제시를 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날 2천억 달러 고스란히 다 주는데 기간만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게 잘한 협상입니까? 지금 미국이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먼저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어진 협상에서도 미국이 그래 이 중에서 3,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 달러 정도만 현금으로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준 거. 그런데 뭘 협상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기사가 그 김남준인 것 같은데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 트럼프도 지금 대한민국이 관세 협상 제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합니다. 아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지. 당연하지. 네. 정말 당연하지. 아니 우리한테 자꾸 꽂아주는데 아니 올 때마다 뭘 자꾸 가져오는데 애초에 3,500억 달러 얘기할 때도 그때도 에너지 투자는 또 별도예요. 1,000억 달러 정도 별도로 이야기하고 조선도 별도로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5,000억 달러가 넘는 다 합산하고 나면 그 정도의 규모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 커졌어요. 9,500억 달러. 참.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칭찬하는 건 그만큼 이재명의 약점인 친중 노선이나 맞아요. 뭐 미친 특검을 막 정치 보복에 활용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미국은 만족스럽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뜯어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한 협상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삐쭉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 이게 우리가 한국한테 미치는 장사했다, 손해보는 장사했다. 그치만 어떡하냐 동맹인데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만족해서 돌아갔다는 건 아니 만족해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 영어로 hai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아주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 아주 극찬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가져왔다라고 바로 트루소셜에 올리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팩트 시트를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투자를 끌어왔는지를 자랑을 합니다. 그게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완전히 호구 잡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체 총액을 떠나서 유럽연합이나 일본에 대비했을 때 전체 경제 규모나 외환 보유고 대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관세가 15%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0%였던 게 15가 된 거고요. 일본이나 EU는 2.5였던 게 15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돈을 내고도 그동안 누렸던 FTA 효과가 사라진 거니까 마이너스 2.5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2.5% 손해를 더 보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예. 제가 야당이라서 헐뜯고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숫자 그대로 팩트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제가 없는 말 하잖아요. 바로 멸콩TV 노란 딱지 붙고 그렇죠. 수익 정지 붙고 우리 바로 고발당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정부에서 그동안 이재명이 막 폴폴 연기를 피웠던 게 우리가 그럼 돈 많이 주는 대신에 외환 보유고 안정을 위해서 통화 스와프라도 받아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와 정부 사이에 통화 스와프가 안 되면 미국 재무부 베센트 장관이 가지고 있는 룸으로 통화 스와프 정도는 약식으로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 1원 방금 언급도 안 되고 말짱 도루묵. 지금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관계에서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안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 싶어요. 그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 때 글로벌 차원의 금융 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오히려 흑자가 났었거든요. 네.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 5% 10%막 찍을 때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비결이 바로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네. 이명박이 그때 즉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동맹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미국이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서로 간에 이제 연결해서 보증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막 나중에 뭐 돈 떼이고 이런 개념도 아니거든요. 그것마저도 안 해준다는 건 한번 보세요. 통화 스와프를 공짜로 받은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바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보수 우파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하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트럼프가 대놓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밀레이 대통령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니까 트럼프가 그걸 보고 정말 우호감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저 아르헨티나에 그냥 통화 스와프 해주겠다. 그리고 도와줄 거 다 도와주겠다. 그런데 우파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거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 선거 이겼잖아요. 맞아요. 우파가. 네. 그러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은 지금 친중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미국산 모든 상품을 100% 개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누구 말이 맞겠어요?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냐면 공동 선언문이나 합의문이 발표가 안 돼서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잘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국익에 회방 놓을 생각 없다. 잘한 거면 잘했다, 못한 거면 못했다, 우리가 말하겠다. 그런데 제발 좀 그놈의 문서 좀 공개해라. 뭐가 합의됐는지 미국과 한국말이 맨날 다르니까 뭘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공동 합의문 공개되면 그 디테일 속에서 어떤 양보를 더했는지 우리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때 가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어떤 뭐 발언 차이가 명확한 게 지금 이야기한 100% 시장 개방. 그러니까 100% 시장 개방에 농축수산물이 빠지겠습니까? 농축수산물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입에 쿼터제를 하거나 수입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더 이제 높은 검역을 가지고 있는 건 딱 그거 쌀하고 쇠고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굳이 100%를 이야기한 건 쌀하고 쇠고기를 암시한 겁니다. 이미 8월 달에도 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는 김용범도 그렇고 뭐 당국자들이 다 쌀하고 쇠고기 지켜낸 건 성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동시간대에 레빗 대변인이 히스토리컬 액세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열어본 적 없는 정도로 시장을 개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도 어제 대놓고 김용범이 이야기했거든요. 반도체와 의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입을 것이다. 호혜적인 그런 지금 관세율을 아마 적용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논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아예 없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 당국자라는 게 말을 한다는 건 서로 간에 명시적인 암시가 아니고 추정이 아니라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자체를 안 꺼냈어요. 반도체 이야기를 세미컨덕터의 세미도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 표현도 되게 이상해요. 대만보다 우리가 불리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정이잖아요. 합의가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등하게 15%를 내게 됐어요. 이거는 기존보다 우리가 2.5%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0이었고 일본은 2.5였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FTA 때문에 반도체도 우린 0이었어요. 근데 대만과 동일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누렸던 어드밴티지를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좌익들은 한미 FTA는 매국 협상이다. 나라 팔아먹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핵잠수함 얘기도 뭐 하겠죠. 네.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좌익들은 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폭력. 통진당이랑 민노총이 이거 매국 협상이라고 지들끼리 성명 내고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그들은 그러죠. 네. 예, 민노총이 지금 뭐 북한을 적대하는 거다, 뭐 전쟁 책동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던 게 지금 민노총이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칭찬해 달래. 정말 모순적인 인간들이다, 위선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 실시간으로 받은 백악관에서 언급한 한국 기업의 투자, 이게 아마 6천억 달러 추가 투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일 텐데요. 그럴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유튜브가 멸콩TV밖에 없습니다. 1.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신규 구매하기로 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약 330만 톤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1년에 사용하는 LNG가 4천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를 지금 미국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3.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용량 확장을 지원한다. 4. LS그룹은 2030년까지 해적 케이블 전력 장비 권성 등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LS그룹이 미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무려 30억 달러를. 그게 이제 스마트 전력 그리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제 차세대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우리나라에 해야 되는 걸 미국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순수하게 투자입니다. 투자 미국에다가 해주는. 5.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에 한국의 위성을 탑재해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예정이다. 이건 그냥 그거 하나 우리가 받는 거예요. 폼 한번 잡게 해주는 예, 거죠. 그거 하나. 뭐 걔는 미국이 특별히 돈 쓰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기술 어느 정도 전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존에서 투자하는 건데 그거 아마존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원래 아마존이 제일 큰 매출이 쇼핑이 아니거든요. 클라우드입니다. 서버를 제공하는 걸 제일 그 호스팅 사업이 제일 매출이 큰데 그거 계속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하는 거예요. 그거 트럼프나 이재명 없어도 사실 아마존이 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6. HD 현대는 미국 조선소 현대와 공급망 강화, 자율운항, 디지털화, 자동화 같은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한다. 그렇죠. 그게 7. 다 지금 삼성중공업은 해군 함정의 정비 수리 및 점검, 조선소 자동화, 미국 국적 선박의 신규 건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8.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현재 생산 용량을 10배 이상 늘리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한다. 결국 국내 조선소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 조선소에 투자해서 미국 일자리를 늘리는데 수백억 달러를 쓰기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쭉 읽어드린 8개 항목은 제가 더하거나 뺀 게 아니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것만 요약한 건데 여기서 대한민국에게 도움되는 건 우주 방사선 측정 하나고요. 저는 우주 방사선 측정이 대한민국 국익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이익이 되는지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우리가 우주 방사선 측정하는 대신에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사주고 LNG를 매년 330만 톤 사주고 미국 해적 케이블에 우리가 투자해주고 미국 조선소에 엄청나게 투자해주는 내용 등이 백악관으로부터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어떤 점이냐면 예를 들어 딱 한 사례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항공기를 100대 정도를 구입을 할 때 어떤 게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될까요? 에어버스하고 보잉하고 또 다른 미국의 다른 이제 항공 회사하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사는 게 이익이잖아요. 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코 낀 거고 지금 제시하는 가격에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제대로 친밀을 못하고 반중을 한 탓에 이재명이 치러야 되는 비용을 다 지금 기업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협상의 내용들과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할수록 이거는 여전히 그 철강 50% 강세도 해결이 안 됐고, 그렇죠. 야 이거를 이렇게 사기친다고? 그러면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바짝 국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알려지고 수많은 투자금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얘네 이거 다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재명이 연임 개헌을 포기하나 싶기도 해요. 그 다음 정권한테 떠넘기는 그런 10년의 할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금이 필요한 일이고 200억씩 세금 200억 달러씩 세금을 조성해야 되는 거. 그걸 또 환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달러 보유고가 나가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건데 똥은 자기가 싸고 지금 다음 정권이 지금 해결을 하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라도 이재명은 연임은커녕 그건 개꿈이고 임기나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성호가 개헌해도 이재명한테 적용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타이밍 좋게. 잘했다. 네. 근데 여러분 1년에 200억 달러씩 내는 거요. 이게 10년 할부라고 하지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쎄 빠지게 모든 기업이 무역해가지고 얻는 흑자가 1년에 한 300억 달러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200억 달러를 그냥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쎄 빠지게 뭐 삼성이고 LG고 SK고 현대기아고 뭐고 해서 번 돈의 300억 달러 중에 3분의 2를 그냥 미국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일자리나 국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협상을 윤석열 정부에서 했으면 구려 협상이다, 호구 협상이다, 매국 협상이다 하면서 탄핵시킨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걸로 탄핵이 맞고 시위도 엄청나게 했겠죠. 나라가 그냥 마비되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했다고 갑자기 욕먹을 일이 칭찬 들을 일이 된다? 예, 과연 대한민국 버텨낼까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가장 좌절되는 게 가치가 전도되어 버리는 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건데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대놓고 작전을 짰어요. 뭐냐면 이 어떤 그 타결의 효과를 긍정적으로만 비치게 만들고 또 그게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바로 전날까지 이번 에이펙 계기로는 그게 어렵다라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묘한 게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고 다른 관리들도 에이펙 지금 거의 근접했다. 곧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발표된 걸 보니까 우리는 거짓말했고 블러핑한 거고 미국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 국민을 상대로 블러핑을 해요. 자기한테 최대 이익이 되게 정치적으로 최대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근접한 걸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일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극자 괴딸들 같은 경우는 뭘 해도 다 찬양을 하지만 중간에서 스윙하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이뤄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이런 거여야죠. 2천만 달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깎았잖아요. 안 깎았는데 왜 안 될 이유가 있냐고. 미국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그게 다 기만이었고 정치 쇼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칭찬을 하면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몰아내야 돼 탄핵해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칭찬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그 뭐 장이 서면은 맨날 그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준석 같은 자들. 이준석은 지금 이거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라는 음모론 뭐 이러면서 또 까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야당 역할입니까? 참 저는 핵잠수함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지적하니까 민주당 패널이 전국을 찔렸다는 듯이 움찔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가 받은 거 이거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울 때 제가 방송 나갈 때도 저 무조건 억지 쓰고 다 잘못했다 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는 좌파들이랑 다르니까. 근데 숨어있는 그림을 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요. 그 미국이 동맹들을 지켜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사일 규제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풀어주는 편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풀어주면서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 다 아마 미국 몫이 될 텐데 필라델피아 하면 하나오션인 거예요.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네. 건조를 하는 거를 미국에 다 갖다 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이나 미국 무기를 얼마나 더 사게 되는지가 지금 숨어져 있어요.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더 낼 거다. 그리고 국방비 GDP 대비 더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3조 원 규모의 미국 무인 경보기를 우리가 사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언론 보도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올라가고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그동안은 미군의 전략 자산으로 우리 돈을 안 내고 커버 쳤던 것들을 다 우리가 돈 내고 사야 되는 거면 이로 인한 지출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어마어마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 방위비 분담금 대체 얼마 더 내는 거야? 우리 국방비 얼마 더 내는 거야? 미국 무기 얼마 더 사는 거야? 최소 조 단위일 텐데 그런 건 전부 다 공개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가만 받아냈다? 이거 하나만 잘한 협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이미 먼저 이야기했죠. 그것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일본 파트고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미국에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필요하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게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이고 해당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알리면서 이런 발언이 있으니까 이제 보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우리가 갖기 원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냐 없냐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핵을 연료로 한 추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SMR 기술하고 다 비슷한 계통으로 우리가 이미 각각 이제 해당하는 분야에서 꽤 고도화되어 있어요. 이거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응용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잠수함 건조 기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동안 못 사용한 거거든요. 그걸 미국 스스로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 이유가 뭐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한국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래 미국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작년 7월은 무슨 정권이에요? 트럼프 정권도 아니에요. 네. 바이든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어떤 그 정권에 따라서 부침이 없는 일관적으로 이 글로벌 군사적인 어떤 태세를 만들어가는 어떤 계획을 짜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핵 추진 잠수함 가지는 거는 자연스럽게 튀어 올라오는 이슈였습니다. 그거를 이재명이 이걸 또 쇼를 한 거잖아요. 굳이 모두 발언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건 이런 거는 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같이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같이 발표를 해야지 자기 혼자 인사말하는 자리에서 그걸 불쑥 꺼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제 예상에는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부탁해서 받았다기보다는 미국 스스로 너네들이 이제 이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어떤 전자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먼저 제시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 아닌가가 제 의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 그 이면을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모케이님이 말한 전자권 환수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전자권 환수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린 이제 책임 안 질게, 너네가 가져가서 우리 무기 왕창 사고 우리 전략자산 왕창 사서 너네 알아서 해, 비용을 더 내, 결국에는 국방비 돈 더 내라는 말인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장면인 게 노무현 정권 때도 전자권 전환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이 바로 한 게 그건 안 돼요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뭐 명분 있게 자기 주권을 내세우는 것처럼 가져오니까 미국이 그냥 청구서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네가 전자권을 환수를 하려면 이걸 다 갖춰야 되는데, 왜냐? 전자권은 미군하고 대한민국이 하나 조인트로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군을 책임지려면 너네가 이 정도 수준의 정찰 자산이라든가 군사적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정권이 어떻게 했냐? 그건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하냐? 국익을 생각한다면 미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재명은 그것보다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전자권 환수 이후에 그 다음 또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빚 내면 되잖아. 우리가 국채 그냥 만들면 되잖아. 국채 지금 GDP의 60%도 안 되잖아. 국채 GDP의 100% 만들어 버리지라는 생각으로 국민들 경제적 어떤 형편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다 살게요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또 업적화로 또 사기를 칠 것 같고. 방금 헤럴드 경제 속보가 나왔다고 댓글로 알려주시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성명 문안 아직이다. 협상이 진행 중이다. 11월 1일에 타결될 걸 기대한다. 결국 한국과 미국이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아직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 상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방위비나 국방비 인상도 살펴봐야 될 포인트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나 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국 견제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와가지고 지금 뚱한 얼굴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중국에서 벌써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소식 때문에 막 열이 받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단수로 쉐쉐하는 이재명한테 너 이거 우리가 줄 테니까 중국 견제 똑바로 해라고 하나의 어떤
너도 반중 전선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고단 수술을 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확히 그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확히 그 포석이고 이제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엿바꿔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뭔가 더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국의 반응이 나왔어요. 중국한테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야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비확산 의무를 다하길 희망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핵 비약산이죠, 그게. 예. 네.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고 돌려 까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론만 이야기한 것처럼 비치지만 여기엔 이거죠. 이러다가 남한도 핵무기 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있고 야 저거 가지는 거 난 불편한데? 라는 마음도 있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시진핑이 대한민국 바라보면서 어떤 또 거기에 대한 포석을 할지도 오히려 더 걱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핵 추진 잠수함을 윤석열 정부가 확보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저희가 쭉 짚어드린 것처럼 이 협상이 아직 문서로도 나오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우리의 굴욕적인 어떤 국익 침해 부분들, 제가 아까 쭉 읽어드린 우리 기업들의 수많은 미국 투자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말한 규모가 무려 9,500억 달러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FTA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보다 손해를 보는 협상을 맺게 됐다. 그리고 중국의 견제도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점 등등 눈여겨볼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9,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죠, 이재명. 그렇죠. 이거 아니라고 부정했다가는 또 미국이 도장 안 찍어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1월 1일 날 도장을 찍는다, MOU를 체결을 한다. MOU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냥 그냥 일단 한다 치고라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만 그것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모든 게 다 반대야. 에이펙엔 타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타결됐다고 발표를 하잖아요. 11월 1일에는 도장 찍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못 찍습니다. 내년 11월 1일이 될지도 모르겠고요.